자, 정청래 의원은 늘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못 받았는데 나 깨끗하게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 내가 당의 재물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탈락했을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유를. 그러나 당내 분들은 막말이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진실 논란이 야권 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우선적으로 하세요!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이분을 모신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지금 저게 여의도 더민주당 당사 앞입니다. 네. 저 자리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불출마뿐만 아니라 탈당도 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정청래 의원은 보통 때보다 많이 어른스러운 톤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김종인은 미워해도 당대표는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의원님 제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꼭 나가셔야 돼. 의원님 제발 나가셔야 됩니다. 제발 제보해 주십시오. 뒤에서 옆에서 칼을 꽂고 비즈를 꽂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민 대표 다시 세워주십시오. 제보하세요, 제보. 의원님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보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목 놓아 우는 모습.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서지 않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의견을 내놨네요.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아픈 결정을 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자신을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다만 그 아픈 지지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희생하고 재물이 되겠다 하고 아닙니다. 당신 고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장면인데 좀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컷오프됐는데 음모론이 나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등장하는데요. 자, 내 말 들어봐라. 만약에 내 말이 틀린다면 날 고소하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유시민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정치물 좀 먹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의 공천 탈락에 두 사람이 다 개입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는 정청래를 꼭 날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서울에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막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 마포를 내보내도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을. 그럼 정청래를 잘라야 되는데 다른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 회의에 막말 정치인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올린 거예요. 계속. 김종인 대표가 얘 잘라야겠어. 들어보니까 뭐 정청래 싫어하네. 보수 쪽에서. 그거 자른 거예요. 아니면 고소하든가. 진짜입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 듣고. 자, 일단 좀 점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서 정청래를 자른 거는 막말 때문이 아니고 그건 저 동아일보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 그 말 듣고 잘랐을 리는 없고 딴 생각이 있다. 딴 사람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포울 공천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네. 당에서는 여러 사람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저 대목은 아마 유시민 장관이 좀 과하게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마포울에 누구를 당에서 꼽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후보자들을 여럿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 추측은 좀 과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마포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왜냐면 아까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비서관, 조응천 비서관이 집은 마포갑에 있고
그리고 횟집은 마포 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되려면 마포 갔지 그랬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조홍천 비서관입니까? 아니죠. 아닐 겁니다. 거기 가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도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네. 또 이 마포 을이라는 동네는 또 정청래 의원이 지역 관리를 아주 잘한 동네입니다. 민주당 성향도 강하고요. 갑자기 조홍천 의원이 거기 간다 그래서 당선될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하는 누군가의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철희 소장이 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기에 여론조사해보고 저기에 여론조사해보고 저기에 여론조사하고 마포울에 해봤더니 마포울에 정청래 대신 출마하면 여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숫자를 갖고 결론을 내렸다고 유시민 장관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있었죠. 최재성 의원이 얘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도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내가 네. 누구 말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죠. 그리고 저희가 가까이서 김종인 대표를 보고 취재를 하다 보면 김종인 대표라는 사람이 박영선 의원의 말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박영선 의원의 말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 친하잖아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박영선, 이철이 두 사람이 마음먹고 정청래 밀어내자 하면 밀어낼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겁니까? 박영선 의원은 비대위원이고요. 일단 네.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철이 지금 현재 전 정치 컨설턴트죠. 이철이 위원은 당에서 무슨 의원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지면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당내에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이제 네. 막 비례대표를 신청하고 본인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누구를 걷어내고 날리고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요. 저도 유시민 장관이 너무너무나 자신에 차서 너무너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랄까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친노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공천 배제되면서 친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친노 지지층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수축된 사람들이 어딘가 탈출구를 찾고 싶은 거죠. 네.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 싶고. 네. 근데 마침 박영선, 이철이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말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 그쪽을 향해서 지금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표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조차 인간 김종인은 미워하라. 그러나 당대표는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입관리, 소문관리, 메시지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정반대 상황이네요. 정청래 위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총선은 포기하고 네. 다음 대선 내년이면 돌아올 대선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까지는 당 밖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7명을 이제 현역 의원을 날렸거든요. 공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도봉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유인태 의원 대신에 오기영 예비 후보가 이제 결국은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도봉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나타난 곳인데요. 그 네. 이외에 문희상 의원이 있었던 이제 지금 계시는 의정부 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과연 지금 굉장히 유력하고 또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원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인데요. 과연 네. 누가 대체할 것인가? 또 대체한다고 해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자, 의정부도 그렇고요. 세종도 그렇고요. 광주 북구 갑도 광기정 의원을 이제 배제했습니다만 사람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강기정 의원을 대체할 만한 그런 또한 유력 인사를 공천해야만 승부가 가능한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정말 공천을 승리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영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후에 초기에는 영입 인사 굉장히 활발했는데 최근 소식 들어보니까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영입도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의 그 고향이 네. 충남 공주인데요.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 충청 지역 그리고 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 지역에 좀 출마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박찬호 선수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배제한 곳이 세종시잖아요. 네. 옆 동네인 공주 출신의 박찬호 선수를 공천한다면
아주 안성맞춤 대체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거절을 했군요. 거절 사유도 공개가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 거절 사연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 박찬호 선수가 아직 뭐 정치를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서지 않았고 지금 또 정치권이 굉장히 그 공천 그다음에 분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게 그렇게 네. 뭐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프로 기사도 영입하고 새누리당, 이제 프로 야구 선수까지 영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박찬호 선수가 이제 정치하지 않다는 것, 이번에 정리했습니다.